펀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펫샵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펫샵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또 이 창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펫샵이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사료, 장난감, 용품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합니다. 제가 이 창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이 2015년 1조 9천억 원에서 2021년 3조 4천억 원으로 6년간 78%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7년엔 6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현재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도 반려동물 시장에 기여했습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고품질의 사료, 장난감, 용품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펫샵 창업도 창업의 세 가지 원칙, 시장, 비교의, 폐업 감당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2015년에 1조 9천억 원에서 2021년 3조 4천억 원, 6년 동안 78% 성장했다고요. 펫샵 사업이 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에 앞선 시장조사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시장조사는 지역별 애완동물 시장 규모, 경쟁업체들의 위치와 경쟁력,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며 시장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의 신호를 통해서 연령별 추천 장소도 알려줍니다. 만약 펫샵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신다면 지역의 분석도 해줍니다. 시장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동물의 펫샵을 할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서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자신이 어떤 반려동물을 타깃으로 하고 창업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파충류, 앵무새, 뱀, 햄스터마다 단가가 다르고 또한 준비해야 하는 시설물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선정할 때 자신이 키워봤거나 몇 년 동안 공부해본 개체로 창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이 입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곳이 좋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여건을 가진 건 중산층 이상입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 주고객층이 될 것으로 주변에 아파트나 중형 이상의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분양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직접 가게로 찾아오기 때문에 접근성도 나름 좋아야 하므로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 있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경쟁업체와 유동인구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펫샵도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게 창업에 좀 유리할까요? 네, 아직 자신만의 경영 노하우가 없거나 창업이 처음이시라면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경영 방법, 광고, 인테리어 등을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서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로열티나 제한된 매장 아이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처음 창업을 하신다면 이런 불이익보단 이점이 더 클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하시게 되면 인테리어에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독립할 수 없다는 단점을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 우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난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차별화된 서비스, 두 번째가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세 번째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화된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트레이닝, 반려동물 미용사 자격증이나 반려동물 장난감, 특별한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자격증을 가지고 손님을 받는 것이 다른 물건을 팔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의 세분화를 해서 확실한 타겟층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교 우위는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펫샵의 그 상품이 어마무지합니다. 사람용품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따라서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갖추고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큰 건물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압도적인 자리를 만든다면 다른 경쟁업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작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된다 소문이 나면 앞에 한 2배만하게 들어오거나 옆에 한 2개 정도가 들어와 버려요. 크게 매장이 들어오면. 장사된다고 소문 나면은. 그러니까 결국 고객들을 뺏길 승산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예 애초에 크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게 경쟁업체가 못 들어오죠.
대신에 이 경우 자신이 확실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번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마케팅이 중요해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마케팅, 두 번째가 이벤트 기획,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가 SNS 마케팅, 다섯 번째가 리뷰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마케팅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의미하죠? 자, 펫샵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지역적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브랜드의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의 혈연, 지연, 학연 등등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홍보하시고 지역 신문이나 방송 등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벤트 기획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펫샵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행사, 용품 판매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애견 미용 대회를 연다던가 애견과 나와의 사연 등을 모집을 해서 상품을 주는 등의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인식을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려동물? 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은 반려동물하고 대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펫샵은 단순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펫샵의 고객들의 대화의 공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미용을 하면 좋고 어떤 제품을 쓰면 더 나은 반려동물의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 미용실에 가면은 아주머니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펫샵은 고객 간의 소통을 통해 브랜드의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애완동물 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SNS 마케팅은 어떨까요?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펫샵이 SNS를 통해 브랜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홍보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홍보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SNS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 출시나 이벤트 등을 홍보하고 팔로워들을 소통을 통해 브랜드 로열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과 같이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다던가 반려동물에 관한 지식을 간단하게 올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SNS에 서로 같이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SNS 마케팅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SNS로 연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리뷰 마케팅은요? 자, 이제 리뷰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맛집 리뷰가 잘 달아야지만 되니까 펫샵은 고객 리뷰를 활용해서 브랜드 인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 리뷰를 통해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을 조합하여 펫샵의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매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이 폐업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고요. 두 번째가 창업자금 관리, 세 번째가 경영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예. 그 법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창업하면 세법이라든가 노동법 이런 건 들어가는데 펫샵만의 문제는 동물보호법입니다. 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면 벌을 받게 돼 있고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 등록령, 동물보호단체 지원법, 동물보호 행정처분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물보호 행정처분 규칙에는 앞에 있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관한 규정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펫샵을 창업하기 위해선 동물보호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서 이 법들을 위반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펫샵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큰 매장도 있고. 지금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펫샵을 한다면 평균 창업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일본이 그 미성년자를 키우는 가정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더 많아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더 무한. 그렇죠. 이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독거노인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기 심심하니까 이 반려동물들을 다 하나씩 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출산은 하지 않으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젊은 세대들도 많지만.
지금 더 뭐 큰 죄는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반려동물을 키울 것이다 판단되고요. 근데 이게 쇼빈숍으로 작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 있으면 그 옆에 조그맣게 하거나 몇백만 원 선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크게 한다면 건물 전체가 다 펫샵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십억의 빌딩에서 하시는 경우 때는 사이즈는 구별이 없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5천만 원 선에서 창업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무인 펫샵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경영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경영 자금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인건비, 월세 등의 비용이 꾸준히 사용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금 관리에서 이 들어온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월급만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들어온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아요. 좀 있으면 다 나갈 돈이고. 가게세, 세금 생각을 다 해야 되고. 근데 제일 큰 게 부가가치세예요. 1년 지나고 나면 10% 전체 판 거에서 10%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이 자신이 생각한 반려동물의 제품과 서비스가 잘 나가면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강아지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줄이고 고양이 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을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매출 규모하고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운영해야 돼요. 그냥 마냥 24시간 이렇게 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가게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는 이렇게 접어야 되겠다는 까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펫숍 창업과 관련한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창업하는 게 좋을지 나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잖아요. 시장, 비교의, 폐업 감당 세 가지를 잘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모든 창업이 그렇듯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좋아하시고 잘 다루시고 미용이나 애견, 애묘 제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주인들과의 유대 역시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동물이기 때문에 구매자인 주인들과의 상담 역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돈을 벌 생각으로 창업하시기보다는 반려동물을 사랑하시고 그런 주인들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펫샵 창업에 대해서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